바로 투입이 돼서 성과를 낸 친구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정말 신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을 이해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는 영어 자격증뿐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자리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내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친구들만큼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킬적인 부분, 지식적인 측면. 근데 이들은 더욱더 채용 시장에서 나 능력이 없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제는 창과 방패가 아니라 철벽 수비. 그리고 창 끝이 너무 무뎌졌다 라고 이제 아이들은 느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요즘은 뭐 지원 제도도 많고 많은 게 생겼다고 하지만 구직자의 시선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저도 진짜 올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이나 소극적 구직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실제로도 이 소극적 구직자 이 말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너무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구직자라는 의미 자체는 매우 적극적이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소극적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어폐가 있고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소극적 구직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어떤 친구들이 많을까요?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먼저 안 해도 그만.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안 해도 그만을 뭔가 자신감에 넘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점점점 구직 준비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어색하긴 한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10명 중에 6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 12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구직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60% 친구들이 대부분 소극적으로 의례적으로 구직을 그냥 정말 자주 쓰고 내보고 써보고 내보고 혹은 거의 안 하는 친구, 더 나아가서 쉬고 있는 친구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히키코모리 그리고 구직 단념 친구들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조금은 그래도 커리어 코치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의례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의례적이어졌을까? 이거를 저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의례적인 구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상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코칭도 좀 어렵고 또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방어 자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인 게 확실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코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소 힘들어져서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소극적 구직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대학 입시 때부터 경쟁을 해온 친구들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그리고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돼. 취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입식 여러 가지 생각과 시장 환경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더 나아가서 취업 준비가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이나 과열이 너무 오래돼서 무기력해진 상태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연애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버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구속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안전을 너무 추구하고 실패를 안 하고 싶어.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통보다는 기쁨의 버튼을 계속 그런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을까. 도파민 중독자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극적
구직자의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사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극적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수동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다. 제가 어떤 학교에 멘토링을 가면 10명의 친구들이 저한테 세팅이 딱 돼요. 그 친구들이 진짜 대부분이 소극적입니다. 자소서 써봤어요? 아, 네, 시켜서 써봤어요. 취업 준비는 어때요? 아, 그냥 하고 있죠. 정말 딱 이런 무미건조한 대화를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누게 돼요. 답답하고 불쌍하죠. 근데 그 친구한테 열정을 가져라, 열심히 해라, 이게 전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접점해서 상담을 해야 되고, 사실은 상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채용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MZ 특성에 맞춰서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제언도 좀 남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 친구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유효한 컨텐츠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친구들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미미미누라는 친구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역시 제일 젊으신가요? 또 우리 다른 대표님들께서는 이 미미미누라는 친구는 한 4수인가 5수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를 갔고요. 되게 똑똑한 친구고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말까날기 잘해서 어떤 일타 강사보다 강의를 너무 잘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냐면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직접 대기업에 가서 면접을 봐요. 그리고 PT를 해요. 실제로 그것이 상용화돼서 진짜로 제품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컨텐츠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이 친구는 정형화된 면접을 보지 않아요. 굉장히 되게 독특해요. 근데 그게 담당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영지라는 친구인데, 이영지라는 친구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이제 연예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 친구가 요즘은 말도 잘하지만 MC도 못하고 23살인가 4살밖에 안 됐어요. 엄청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만화 시상식에서 연설을 했어요. 사실 뭐 어떤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설을 그 큰 무대에서 하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떨지 않고 본인을 드러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소극적인 친구들조차 말을 너무 달변같이 하고 나서 저 한국이 너무 안 맞아요. 저 외국계 기억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화는 결국 지금 요즘 친구들의 문화는 이미 너무 개인화되어져 있는 문화인데 갑자기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회사의 문화랑 본인들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죠. 당연히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들에게 적응만 시킨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들 중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 친구들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건데, 즉 이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간결하고 강렬한 답변을 하지만 진짜 답변의 깊이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문 면접관을 몇 번 한 번 했을 때 기회가 돼서 가보면 진짜 아이들이 깊이 없는 답변을 정말 툭툭툭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방법도 모르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이 깊이 있는 답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터뷰 형태를 너무나 선호하고요. 현재 정형화된 면접 답변 시스템을 적응 자체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점점점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우리가 원하는 친구들의 특징과 진짜 이들의 문화가 많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세대 간의 갈등을 떠나서 이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입장에선 조금 이런 부분이 학생들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채용 담당자분들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형화된 질문에서 답변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이 친구들 비정형화된 강점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또 면접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사실은 정말 좋은 친구들, 미미미는 정말 돈 잘 벌거든요. 정말 역량 뛰어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무조건 떨어뜨린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이어트 그 다 뽑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스토리텔링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요즘 구직자분들,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만난 친구들의 대부분이 공기업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많이. 근데 공무원은 안 해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직무 경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평가니까 너무 어려워하고요. 공기업은 시험이 있잖아요. NCS.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준비가 수월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직무 경험이나 소프트 스킬이 와닿지가 않아서 본인의 경험 속에서 이걸 연결하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큰 컨설팅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세요라고 하면요. 진짜 잘 만들어요. 노션 포트폴리오, 본인이 했던 거 자기 자랑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생각보다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직 정보나 취업 기술을 정말 제한적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사실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본인들이 보는 데에서만 정보를 가지고 오고 생각보다 기본적인 취업 정보 지식이나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네트워킹에 가서 본인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이들은 이 정보 나랑 맞지 않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좀 힘들어요. 자, 다시 빌드업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제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명문대학교, 즉 4년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거의 이제 대기업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대기업을 가야 돼. 지금 이미 취업이 늦어졌으니까 자격증 좀 더 따고 그냥 괜히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쓰느니 나는 나의 준비를 더 해서 그냥 더 좋은 데 가야지. 이게 이 친구들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잡호핑은 당연하죠. 이 친구들한테 저도 초반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이직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다 이 친구들은 이직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들을 제가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을 무조건 가라가 아니라 여기서 경력을 쌓고 꼭 이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귀를 안 열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대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해야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또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있으니까 나름 이제 나와가지고 좀 맞춰서 가야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요즘 영업 마케팅으로 뛰어드는 친구들보다 회계사나 개발자, 공무원 준비, 즉 보여지는 프로세스로 준비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준비를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네. 3학년 때부터 그 고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2, 3년 만에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네. 표현이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친구들은 뭔가 공부, 본인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는 취업 안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의지를 해요. 그 순간. 그래서 정말 심리적 지지를 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선생님과 학생을 싫어합니다. 너와 나의 파트너라는 거를 많이 상기시켜줘야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코치도 조금 불편하고 이 상대방의 그냥 사람 자체 객관적인 자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랬던 게 저한테 강사님이라고 안 하고 수인님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수인님? 이랬다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정말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봐 주는구나. 근데 이게 이 친구들 너무나 다르네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네, 쏘셔도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외국 문화나 외국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났고 제가 아는 또 어린 친구들은 외국인들이랑 너무 잘 지내는데 서로 나이를 모른대요. 네, 그 정도로 서로의 그런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 친구를 하자라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친구들의 노력도 너무 필요하지만 사실 제가 좀 감정이입을 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 친구들과 이런 개인적인 가치를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정말 개성이 강한 친구들인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친구들의 어떤 문화와 세대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해서 컨설팅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채용 시스템들이 이들에게 좀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행복시라서 더 할 수는 있지만 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